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2025년 인천시 국정감사 주요 이슈 인천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단비 의원님 오랜만에 굿모닝 인천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지난 2025년 인천시 국감이 20일 날에 있었는데요. 특히 수도권 매립지 논쟁만 했다라는 맹탕 국감이다 아니면은 도돌이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2년 전보다 다를 바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국감에 대한 총평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국정사무감사는 이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과 행정사무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민원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피감기관이랑 식사 자리도 좀 자제를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좀 민원사항 수렴하고 이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한데 항상 이슈가 끊임없이 있었던 수도권 매립지 논쟁이나 아니면 이제 시장님에 관한 개인적인 네.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이 돼 있어서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국감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국감은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은 이번 인천시 국감 총평 한 말씀 하자면요. 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보면은 10월 20일 진행된 인천시 국정감사는 2년 전과 똑같다, 반박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 논쟁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었고 또 개인적인 또 시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집행 효율성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 또 보면은 답변도 회피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낭비되다 보니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좀 확인해 보자면요. 사실 이게 인천적인 모경정 의원이 집중적으로 관련된 국감에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사자 합의에 대한 독소조항 얘기로 유정복 시장을 공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수도권 매립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덧붙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모경종 의원께서는 2015년과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3자 합의는 사실상 무효라고 하면서 합의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하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라는 어떻게가 빠져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서울과 경기도가 재논의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대체 매립지를 건설하겠다는 건지 확언은 또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단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공공소각장 설립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제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제로 공공소각장 건립한 곳이 한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립지 문제에만 빠져 있어서 공공소각장 건립은 어떻게 박차를 가할 것인지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님비 시설이라 반대가 예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국회 차원에서는 소각장 건립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이제 매각장 문제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공방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 대안 없이 유정복 시장에 대한 독소조항, 3자 합의에 대한 비판만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반면에 모경정 의원 말은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3자 합의했다고 지금 할 거 다 했다고 높이 평가, 자체 평가를 하는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건 됐냐 안 됐다. 그리고 다른 것들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유정복 씨가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30년 동안 우리가 네. 그 쓰레기를 우리 경기도 인천 쪽에 있는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다 떠안고 가는 상황에서 뭐 지금까지 뭐 했냐라는 말은 당연히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3자협의 4자협의 해서 예. 지금 뭐 이뤄낸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업무 조건도 이제 90만 제곱미터에서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으로 이제 절반 수준으로 완화 있는데도 예. 뭐 지자체에서는 한 곳도 지금 응모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민간 2곳만 예. 응모된 상황인데 지금 위치나 계획도 공개되지 않아서 실효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만큼 지금 우리 인천시도 지금 우리 자존의 문제입니다. 자존의. 이게 왜 우리가 그 쓰레기를 계속 떠안아야 되고 우리가 또 왜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왜 보이느냐. 네. 좀 우리 정부에다도 저는 한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정부에서도 네. 기후부죠 지금. 기후부에서도 좀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서로 역할과 뭐 권한이 누가 권한이 있고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네. 정말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매립지 종류만 위칠 게 아니라 매립지 이후에 이제 대체 부지 처리 기술 뭐 비용 분담에 대한 그 현실적인 로드맵을 네. 시민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 예. 또 인천이 이제 친환경 순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네. 그런 전략을 좀 세우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단 위원님. 네. 유정복 시장의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동원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국감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는 얘기만 했었잖아요. 네. 요 얘기에서 좀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예.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이제 휴가를 내고 선거 캠프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음.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다만 이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로 정치 기본권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임명직인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세를 퍼붓는 거는 사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랑 전혀 어긋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성환 의원님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 서두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정말 다치게 된다면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사직 처리가 정확히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선거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지적하고 뭐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 예. 시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정말 지금은 뭐 앵무새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예. 뭐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받아야 되고 또 확실하게 이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사 중에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다른 뭐 부시장이라든지 공무원들도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공세를 퍼볼 게 없지 않습니까? 수사 중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계속 그냥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수사 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질문하고 답변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또 30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과하고 네. 또 잘못된 부분들은 처벌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단 변호사님 이게 사실 변호사시니까 네네. 사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함부로 대답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죠. 말 잘못했다가는 바로 네. 이제 뭐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다 반영될 거 아닙니까? 뭐 잘못 실수로 다른 발언을 네. 했을 때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알겠습니다. 발언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예. 구문인천 전적 인천 시점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 얘기 다음 주제로요. 지금 23일 날에요. 인천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사실 이게 수도권 역차별 아니냐. 옹진군 강화군 같은 경우도 이 수도권에 묶여가지고 규제받는 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왔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로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단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982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제도 시행을 위해서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이제 수도권으로 묶여서 오히려 지방보다 좀 열악한 실정인데 예. 이제 서울이랑 경기랑 비교해서 인프라나 이제 세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내고 있다든지 예. 이런 또는 이제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도 대학 신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한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인천시가 너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안위와 기재부와 좀 합의를 이끌어낸 적도 있고 네. 또 강화 옹진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의문을 의회 차원에서 채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의가 지금 당장 뭐 시정혁신단이 토론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부과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전반기부터 지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이번에도 뭐 똑같은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과밀 억제 권역 범위의 축소라든지 군부대 이전 사업 같은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총량에서 좀 예외를 적용한다든지 이제 좀 수도권이라는 제한에서 인천 지역의 특정한 지역들은 조금 제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내용을 담은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얘기고 그동안 인천시의회가 나름 열심히 또 관련 결의안 채택이라도 일을 해왔다라는 얘기셨고요. 조성환 의원님은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인천 역차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필요한 토론이었고 예. 좀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좀 보면은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토론을 가지면서 계속 우리의 그 의견을 네.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관리 권역 규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예. 또 강화 옹진 쪽에 보면은 지금 강화 옹진은 사실상 저희도 또 가서 보면은 어디 지방보다도 더 지방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쵸. 또 접경 지역이고 예. 그런 곳에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그쪽에 소멸 지역으로도 그렇죠. 인구 지정돼 소멸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규제가 완화돼야 되겠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에 발맞춰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한 번에 철폐를 하면 규제를 철폐할 수는 없고 네.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그런 방법을 접근성을 해야 된다는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인천 시민이라든지 뭐 인천시의 뭐 의원님들이 수도권 규제 역차별 문제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강화 옹진군 같은 경우는 거기 수도권에 묶여가지고 규제받는다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데 하루빨리 아까 말한 이재명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공약에 발맞추든 아니면은 강화 옹진을 좀 특별한 케이스로 수도권 규제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조직 개편안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가 10월 13일 입법예고한 조직 개편안 보니까요. 항공과를 미래산업국 산하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해양항공국에서 항공과가 이관되고 해양항만국으로 개편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해양항공국 이게 건교의 서관국인데 이게 지금 항공과가 빠져서 해양항만국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천시의 조직 개편안 이게 지금 행안위에서 지금 이 개편안을 심의하는데 건교의 소속이죠. 네. 이단 위원님, 이거 어떻게 이 인천시 조직 개편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지금 끼고 있고요. 지금 항공산업, 우주 드론, 그리고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 같은 대규모 항공 정책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바꾸고 종전의 항공과 업무를 미래산업국 산하의 항공산업과로 신설해가지고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거는 조금 항공에 대해서 이제 항공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 하는 항공국을 신설하는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지금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다라는 비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을 심의하다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거를 의견 제시 외에는 크게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양항공국에 있었던 항공과가 미래산업국 산하의 항공과로 가니까 항공국을 신설하든지 별도로 해야 되는데 해양항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항공만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미래산업국 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항공 업무가 지금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력도 14명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확장도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항공국의 신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큰 좀 비판을 우려의 하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성환 의원님은 이번 인천시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자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 반대합니다. 건교에서도 그래요? 반대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래. 인천 경실련도 시적절인 조직 개편이긴 하나 항공과 이관은 제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6대 전략 사업을 미래 산업국이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항공, 바이오, 첨단 산업 뭐 정책 연계로 시너지를 내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그 미래 먹거리는 사실상 항공, 뭐 MRO, 항공 정비 그런 쪽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도 비교하면은 기업 유치 미래 먹거리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미래산업 단지에 지금 많은 이제 업체들을 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부족한 인원들을 아까 14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도 부족한 인력에서 또 다른 업체를 지금 유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조직을 가지고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이제 기업들을 빼앗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부산시도 보니까 신공항 추진본부가 있어요. 별도의 중점 조직 신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산업국의 과정한 업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이 부분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조성환 의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또 조성환 의원님이 사실 직전까지 건교위원회도 소속이어서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도 모든 예산들이 해양항공국에 지금 94%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한테 지금 뭐 다 이것저것 뭐 뺏기고 막 이래가지고 해양 항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종복 시장이 역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항공은 우리 미래 먹거리고 좀 정비 쪽에서 보면은 정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정비 쪽으로 MRO 쪽으로 해서 지금 UAM 쪽에 해서 지금 그렇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직 개편 자체는 네.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의원님들 각각 발의한 조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단비 의원님 지금 인천시에서 17일 날 인천 이음 캐시백 한도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음카드 한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금 기존에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조례로 지금 명문화돼 시킨 거죠? 네. 50만 원이라고. 이 의원님 이 조례를 직접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조례 내용입니까? 일단 기존 조례에는 인센티브 적용 한도가 이제 못 박혀 있지 않아서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 이제 행안위 지침상으로는 이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이 마음대로 이거를 200만 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매칭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천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고 내수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예.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분을 좀 주기 위해서는 50만 원이라는 상향 한도를 딱 조례에 못 박아서 네. 이제 국회에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동시에 시장이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너무 포퓰리즘 사업으로 네. 이 한도를 너무 지나치게 상향하는 것을 의회에서 좀 견제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 조제를 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 30만 원까지 캐시백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50만 원까지 늘린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오히려 함부로 막 그 포퓰럼 늘리는 걸 막기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라는 측면이네요.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는 동시에 네.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려면 네.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데 네. 그 국비 지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50만 원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명분을 또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내년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네. 시장님이 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인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성환 의원님 조례를 또 발의하셨는데 이게 다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관련된 조례인데 지금 두 분 의원들이 또 제를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좀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이게 좀 4차 산업 관련된 조례라고 하던데요.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뭐 디지털 융복합 집적단지 조성 막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 좀 굉장히 좀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 느낌이 살짝 듭니다. 예. 어려운데 사실상 이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해서 지금 테크노밸리가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서로 교류하고 거기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리고 집적 단지를 조성해야만이 이분들이 와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와서 여기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네. 또 산학 뭐 해서 서로가 이제 협력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관련 기업들이 이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즘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집적 단지를 조성한다. 시 차원에서 또 적극성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유치 쪽에서도 예. 기업들 쪽에서도 이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이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유치 쪽에는 굉장히 유리한 도움이 부분들이 되는 있고 조례입니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융복합 조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개념을 디지털 융복합으로 좀 바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블록체인, AI, 인공지능, 뭐 양자 기술, 뭐 빅데이터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의원님 원래 요 부분에 관심 많습니까? 원래 문화복지 위원회 소속인데 이쪽 그 4차 산업 이거 여기 관심 많으신가 봐요?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테크노밸리가 있다 보니까 또 AI 집적 신도시 그 말씀하신 거죠? 테크노밸리. AI 또 집적 단지 조성하는데도 저희가 이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부서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신성영 의원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예전에 보면은 우리 테크노밸리가 대장동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네. 철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유치를 못하고 대장동으로 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예. 또 이분들이 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좀 발의도 하고 이렇게 이 조성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계양 TV에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이게 인천시 이담 위원님, 네. 건교위 소관인 것 같은데 인천시 노인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유정복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건교위에서 이게 잘 통과가 안 됐을까요? 일단 인천광역시 노인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은 이제 예.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하겠다는 유정복 네.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 맞고요. 지금 현재 아이패스 사업으로 30%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중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예산의 국비 지원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가 필요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매년 1,500억이 필요하다. 라는 비용 추계가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1,500억이라는 수치에 대한 근거를 좀 질문하였을 때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로 비용 추계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으로 보류가 되었고 예. 제가 실제로 그 후에 사후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500억에서 700억 정도로 비용이 낮춰져서 지금 비용 추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재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인천시가 제안한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 의원이 발의한 조례였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의원이 발의한 조례였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40초씩 남아 있는데요. 오늘 꼭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 얘기는 꼭 오늘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각각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환 의원님 뭐 하고 싶은 말씀? 네, 오늘 30초 남았다는데 계속 이렇게 제가 인사말 같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 말도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마지막에 인사말까지 준비해드리는 좋아요. 인사말도 좋아요. 어쨌든 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례나 이런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네.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조례도 계양 신도시 계양 TV 발전해서 만든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정한 네, 거. 그렇습니다. 예. 그죠? 이담 위원님 모처럼 네. 나오셨는데요. 또 네. 부평구 또 출신 또 시의원인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또 이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좀 국정사무감사가 하루 남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국민을 위한 국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네. 또 이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감을 앞두고 계시니까 두 분 다 각각의 지역구죠. 계양구 그리고 이제 부평구 더 나아가서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행감에 준비 잘하시고 또 그 정책 제안이라든지 네네. 예산 심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네네. 네, 우리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지적 인천 시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신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담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